신성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신성델타테크 영상에서는 일단 장 마감이 됐고요. 5% 하락이 됐습니다. 근데 장중에 CCS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뭐 종가는 한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왜 이런 이 교차된 움직임이 나오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무엇보다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지 않고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주식을 가지고서 보유를 하게 되면 괜한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괜한 기대감을 버리기 위해서 제가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지 않는 거고 무엇보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안 드리는 거지 뭐 나쁘게 보고 좋게 보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 개인적으로 초전도체가 상온상압 초전도체가 정말 이게 상용화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친환경 끝판왕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물질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NCM 배터리 뭐 리튬이온 배터리 그쵸? 뭐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전고체 배터리 그쵸? 이런 부분은 아마 다 없어지게 될 겁니다. 왜? 효율 자체가 초전도체에 비하면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효율을 보이고 있는 거니까 그쵸?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항이 없는 물질이라는 건 사실상 그쵸? 꿈의 물질이라고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정부 정책의 방향이 친환경 방향은 사실상 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초전도체가 상용화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 그쵸? 진짜 엄청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쵸? 주식의 가격에 따라서 움직임을 맞춰가야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움직임을 보면 일단 5%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 보세요. 이유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주간 특징주 신성델타테크 한 주간 32.87% 상승, 시가총액 다시 1조 돌파. 그쵸? 1조 돌파했다는 기사가 11월 19일 날 나왔습니다. 일요일 날 나온 기사예요. 그러면 오늘 조정을 받은 건 적절한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그쵸? 소폭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시간의 거래는 상승 쪽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을 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가의 가격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쵸? 내일 시가에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사실상 90% 이상이 되어버리니까 상승할 수 있는 구간에서 갭이 발생하면 고가에서 매물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만약에 이게 정배열 구간에 있었다면 그쵸? 시간에서 상승하는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시세를 뻗어나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5% 10%씩 올라간다. 그러면 62평이 저항 구간에 맞물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수가 기준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어는 여기 요 내용에 있다. 여기 지난주에 30%나 그쵸? 상한가를 한 방 맞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오늘 나오는 조정은 너무 당연한 조정이다. 그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보다 제가 가격 분석을 해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그쵸? 이제 62평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관련주들의 움직임 중에서 CCS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CCS가 이렇게 상승 구간을 만들어 놓은 건 일단 세력의 장난질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CCS는 기본적으로 동전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충남방송인가 충북방송인가 그렇죠 이게 원래 그쵸? 근데 여기서 무슨 뭐 초전도체 사업을 하겠다고 그리고 뭐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뭐 중요 인력들이 여길 가가지고 이사 등재를 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자꾸 막 나와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뭐 여기서 뭐 인수하는 과정에서 담보권도 걸려 있고 그 기간이 1월 9일까지 걸려 있고 계속해서 재료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CCS의 상황은 1월 9일 전에 모든 게 다 끝날 겁니다. 1월 9일 전에. 여기는 그냥 딱 못 받고 보시면 돼요. 물론 거기서 뭐 지금 받아왔었던 그 물량들 있죠. 그쵸? 여기 지금 200억에 컨텐츠 하우스 210 그쵸? 거기서 200억의 물량을 샀는데 이때 당시에 가격이 한 500억 정도 됐었단 말이에요. 5% 정도 물량을 넘기는데 여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쭉 보시면 자 보세요. 컨텐츠 하우스 210이 24.2% 그쵸? 이게 한 25%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고가 시총 대비해서 보면 보세요. 대략 한 지금 시가총액이 요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1,500억 그러면 20% 정도 상승했다. 그쵸? 그러면 얼마 정도 나오죠? 2,000억 가까이 되죠. 거기서 25% 정도 물량을 잡으면 500억 정도의 평가 차익을 받잖아요. 그러면 500억에 대한 지분 가치를 그쵸? 경영권 프리미엄도 더해지지 않은 가격 오히려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주고 200억에 매각을 했다는 건 그쵸?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다. 그쵸?
여기는 작전이 제대로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쵸, 퀀텀 연구소에 대한 뭐 인력이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쪽이 움직일 때는 이쪽이 빠지고, 그쵸, 이쪽이 움직일 때는 이쪽이 빠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군데만 딱 보자. 그리고 한 군데를 보는 과정에서 CCS도 시세가 한 방 남았고요. 그건 20일 이평선을 이탈한 다음이 될 겁니다. 이 구간에서 보면 되고, 그리고 나서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쵸,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그 밸류에이션을 기준해서 신성 델타테크의 지금 가격, 그쵸, 시가총액 1조 원 정도의 가격을 대입해서 본다면 싼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주가는 미래를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반영한다는 뭐 그 가격대를 막 굳이 뭐 밸류에이션을 따져가면서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가격을 먼저 따지자. 가격을. 그리고 관련된 내용 중에서 선암을 한번 볼게요. 선암을 보면 이미 초전도체 관련된 시세가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선암 같은 경우에는 신성 델타테크는 아직 남았잖아요. 근데 선암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 관련된 시세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초전도체 관련된 프리미엄은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CCS는 소형주가 나오는 그냥 일탈 정도의 그냥 세력질이라고 보면 되고,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다면 이제는 선암이 밀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시세 측면에서는요,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신성 델타테크의 가장 중요한 점은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 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은 무조건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우선된다. 물리면 안 됩니다. 혹시 고가에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가격을 잡아서, 그쵸,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 아직 한 번 남았습니다. 근데 섣부르게 물타면 안 됩니다. 섣부르게 물타서 만약에 주가가 아래로 밀려버리면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히 해야 되고, 전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내가 밑에서 매수한 물량이라도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다각도로 보는, 그렇죠? 다각도로 봐야 되는 주식 투자자의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문제점입니다. 그렇죠? 요 문제를 무조건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을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 너무 긴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준비해 왔고요. 무조건 2주 안에 정리하는 게 핵심 사항이다. 그쵸? 그리고 물려있는 부분까지 낮춰서 물량을 서서히 줄이고 다시 돌파하는 과정에서 재매수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자. 그쵸? 이 내용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추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추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러면 이 시간이 필요한 과정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요?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 효율을 높이는 작업은 계속된 신고가 매매를 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제가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계속된 가격 전략을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된 시초가 매매를 통해서 단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시초가 매매의 기준이 되는 건 철저하게 신고가 종목만을 선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11월 17일 날, 지난 금요일이죠. 그때 시초가 매매를 했었던 건데,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이에요. 한 11% 정도의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요런 식으로 요 날이에요. 요 날 11월 17일 마이너스 1.9%에 출발을 해서 여기 종가 9%대 상승 마감이 됐으니까 대략 한 11% 정도 상승 마감이 됐고요. 근데 저는 시초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가지 않는 다음에는 무조건 그날 종가 기준에서 매도를 합니다. 왜 제가 종가 기준에서 매도를 할까요? 정확한 고점은 누구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정확한 고점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쵸? 그리고 나니까 다음날 상한가를 가버립니다. 주식이라는 게 원래 이래요. 이런 부분을 절대로 간과하고 있지 말자. 그쵸? 고가를 알려고 하지 말자. 그쵸? 이 내용이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추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도 정확한 저가를 알 수 없기 때문이고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쵸?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었던 것도 저가를 알 수 없고, 하지만 시세가 시작하는 구간에서는 파악이 가능하다. 그쵸?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신고가에 대한 구조를 철저하게 따라가고 있죠. 여기. 그러면
자, 내가 10% 20%씩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추적이 필요하단 겁니까? 그렇죠. 처음에 신고가 간 것부터 시작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을 보유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 추적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그렇죠. 하루에 10% 20%씩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다. 물론 운 좋게 한두 번씩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그건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자, 오늘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확인해 보면 쭉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오늘 11월 21일 그쵸? 8시 50분 오늘은 한 종목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시초가 매매 8시 50분에 칩스앤미디어 진행이 됐습니다. 칩스앤미디어도 상황을 한번 보면 자, 오늘 25%의 상승 마감이 됐고요. 뭐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내일 봐야 알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신고가에 철저히 따르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구간에서 철저하게 반등을 확인한 이후에 매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보세요. 시가 3.1% 그리고 종가 25%까지 나오니까 하루에 20% 이상의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신고가 매매만을 하는 것만이 시장에서 답입니다. 어떤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간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는 가격보다 늦어요. 그래서 가격을 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시작점이 신고가라고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에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관련해서 실시간 내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셔서 멘탈 잡으세요. 자, 입장 방법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신성 델타테크 아직 한 방 남았고요. 그쵸? 그리고 신고가 매매를 했을 때는 하루에 20%도 수익이 가능하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에서 중요한 건 철저하게 가격 논리에 입각해서 보자. 그리고 62평을 기준해서 횡보할 수 있는 구간이 최대 한 달 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효율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철저하게 2주 안에 내가 끝낼 수 있는 매매 전략을 만들어 가자.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손해보지 않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